안녕하세요. 반려인수환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사례는 PSA 수치 2420의 전립선암 4기 환자가 2주의 시한부 판정을 극복하고 4년을 생존한 의학적 기록입니다. 이 환자는 80세 소음인으로 4기 전립선암 진단 후 PSA 수치가 무려 2420에 도달했습니다. 2주의 예후를 선고받았던 환자의 4년간의 실제 생존 기록을 주치의로서 발표합니다. 환자는 내원 당시 2주 시한부 선고를 받고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였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점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 한의원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환자의 통증은 극심했습니다. 하루에 모르핀을 6대나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전혀 제어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예감한 환자는 부인이 운영하던 제약회사의 회고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방 변경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르핀으로도 잡히지 않던 통증이 마법처럼 즉각적으로 제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변화를 단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 주치의로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양의학의 약점인 회고적 기록의 부재를 절감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환자분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스스로 진료실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너졌던 척추를 딛고 일어선 발걸음이었습니다. 2003년 당시의 뼈 스캔 원본 영상입니다. 흉골과 갈비뼈, 척추, 골반에 걸쳐 검은 점들이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전립선암에 의한 광범위한 다발성 골전이 상태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암세포가 뼈 전체로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영상을 보면 암세포의 침범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존 연장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2004년 촬영된 슈퍼스캔 영상입니다. 뼈의 섭추가 너무 강해 콩팥조차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슈퍼스캔 양상을 보이며 기존 질환 조절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2004년 4월 16일 촬영된 경추 MRI 영상입니다. 노란 테두리 부분 외에는 모든 정상뼈 조직이 암세포로 침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방골수를 유지 중인 마디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암세포가 골수를 대체하여 신호가 극도로 낮아진 전이성 골종양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했습니다. 소음인 체질에 맞춘 한약 B0054와 양약 프로스카를 융합하여 안드로겐 수용체의 자극 강도를 급격히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치료 후 PSA 수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2420이었던 수치가 한약 복용 한 달 만에 1660으로 다시 1230으로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의 변화는 정직했습니다. 2420에서 시작하여 불과 1년 만인 2005년 11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남성 호르몬 의존성 성장을 완벽하게 억제해낸 결과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실제 검사 결과지입니다. 1230이었던 PSA 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6.5까지 하락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호전 상태를 보고 분당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직접 보낸 자필 편지입니다. 전립선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어떤 약을 썼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현대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한의학적 처방의 결과에 놀라움을 표하며 처방 내용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이는 양방과 한방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 모델을 시사합니다. 양약인 프로스카는 DHT 증폭을 차단하고 한약 B0054는 소음인 체질을 전인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 두 의학의 조화가 4년의 생명 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의학은 신약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파고드는 의사의 치열한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대학병원 주치의와의 소통은 그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전립선암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4년 뒤 폐렴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암 환자로서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동양의학에는 3000년의 문헌이 품은 기록 보존의 유산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의학의 본질입니다. 현대 서양의학은 단편적인 시행착오와 신약 위주의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5분 진료 시스템으로는 환자의 개별적인 역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상의학이 결합한다면 방대한 기록 속에서 새로운 맞춤형 의학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단순히 다른 신약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록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것인가? 의학의 가치는 생명에 대한 고귀한 기록에 있습니다. 사상의학의 깊이와 인공지능의 분석력이 만날 때 환자의 진정한 치유와 행복이라는 의학 본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주치의는 환자의 과거 반응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2년 전 썼던 약의 미세한 반응까지 묻는 태도가 개별화된 치료의 핵심입니다. 독일의 한 주치의 사례처럼 평생에 걸쳐 환자의 개별성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태도가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제 전립선암에서 피나스테리드가 작용하는 생화학적 기전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5알파 환원 효소의 선택적 차단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 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은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전환됩니다. 이 DHT는 암 성장을 돕는 강력한 증폭인자입니다. DHT는 일반 테스토스테론보다 수용체 친화력이 훨씬 높고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이 전환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 암 성장을 막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전립선에 집중된 E형 효소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차단합니다. 전신 테스토스테론 수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립선 내부의 신호만 약화시킵니다. DHT 신호가 차단되면 암세포의 주기가 중단되고 세포 사멸이 촉진됩니다. 또한 종양을 지지하는 주변 미세 환경까지 약화시키는 다면적 효과를 보입니다. 화학적 거세와 달리 피나스테리드는 완만한 조절을 지향합니다. 전신적인 안드로겐 박탈 대신 국소적인 증폭 단계만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피나스테리드 복용 시 PSA 수치가 인위적으로 약 50%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암 환자의 지표를 해석해야 합니다. 전립선암이 거세 저항성으로 진행되는 기전은 다양합니다. 수용체의 변이나 내부적인 안드로겐 자체 생성 등이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GnRH 치료와 피나스테리드를 병용하는 다중 안드로겐 축 차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더 빈틈없는 차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나스테리드는 단독요법보다는 안드로겐 수용체 신호 강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매우 효과적인 보조요법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한 제거가 아닌 완만한 조절의 미학. 소음인 체질 안정화와 현대 분자 생물학의 만남이 PSA 2420 환자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